안녕하십니까. 게이밍 무명입니다. 자, 금일, 월요일 영상은 주식 카테고리 세부 내용은 이전 영상과 비슷하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삼성 SDI, 그리고 인텔, 리비안 이렇게 빠르게 체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이 이제 무더위가 좀, 조금은 덜해진 것 같아요. 이제, 낮에는 여전히 조금 덥긴 한데, 이제 저녁 혹은 밤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뭐 폭염이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일단, 얘기는 있는데, 그래서 잠깐이나마 이게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마치 이제 가을이 온 것이 좀 느껴진다 해야 되나? 아직도 근데 9월이라서 여전히 좀 여름 같긴 합니다. 그래도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는 좀 가을 냄새가 나요. 예, 이 공기 중에 그 냄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정말 갈팡질팡. 미국도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도. 지금 오늘 제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뭐 종목이라 해야 되나?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이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진짜 100번을 말해도 진짜 모자람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어차피 이제 뭐 종목 장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뭐 물론 뭐 종목별로 진짜 굉장히 좋은 이슈 이제 재료가 나오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불안전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는 뭐 원래는 괜찮은 환경이면 10% 이상 올라갈 것도 그런 재료도 5% 3%밖에 못 올라가고 또 3% 떨어질 것도 5% 10%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요즘 환경이에요. 그리고 금세 뭔가 올랐다가 뭔가 그 재료 소멸이 또 금세 또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변동성이 큰 요즘 장세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요즘에 이제 바이오가 이제 곧 주도 산업군을 이제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굉장히 지금 바이오가 오히려 이제 종목 장세가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아마 좀 눈에 보여야 된다. 이런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제가 이 기관들이 좀 바보들이라 했잖아요. 그냥 겁쟁이고 잘 몰라.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뭐 매출이 없기 때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보면 비록 지금은 또 매도세로 보이긴 하지만 외인들이 어쨌든 과거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아주 뭐 소량이래 됩니까? 그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개인과 외인 간의 이제 거래 중에 있다. 사실상 기관은 얘네들 특히 우리나라 이 기관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감히 말하면 주식 잘 못해요.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과거 코로나 전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코로나 때 폭등장을 겪고 그 이후에 폭락장을 겪고 어찌 보면 과거가 비정상이었고 이제가 좀 정상적인 그냥 주식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주식시장이 되니까 굉장히 어렵지. 코로나 때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올랐는데 그냥 버티면 존버하면 무조건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장세다.
그게 이제 우리 댓글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제 단기간에 조정을 보면서 이거 계속 들고 있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강조하지만은 내가 그냥 빨리 이걸 정리해 가지고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그냥 빠져나가시면 돼요. 왜냐면 저는 이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도와드리기 힘들어요. 이게 제가 신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그분이 생각하는 단기와 제가 생각하는 단기는 조금 그 기간이 좀 다릅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 벌써 내년 넘어갈 때 얘 내년? 이럴 거야. 자기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초단기, 초단기의 어떤 장세에 대해서는, 감히 말씀드리기가,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조금 먹을 수 있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돈을 잃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일, 주가는 몰라도 10년 뒤 주가는 안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우리 방향성에 대한, 우리가 그 방향을 놓고 우리가 계속 이걸 봐야지, 그냥 초단기적으로 얼마, 오늘은 뭐 얼마, 뭐 13,100, 뭐 몇백, 몇십 원에 뭐 어떻게 어쩌고, 이런 얘기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미 아직 뭐 최종 승인은 아니지만 승인 공고 자체가 이제 승인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뭔가 기관들이 뭔가 확인하고 싶고 숫자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로 확인하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다. 그냥 주식을 조금 했다, 공부 조금 했다, 이거면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 어디에 나와서 공중파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얘기 보면 답이 없어요. 그냥 뭐 바이오 섹터, 무슨 AI 섹터, 반도체 섹터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할 뿐이지, 뭐 몰라, 방송 그 어떤 규칙상 이제 종목을 탁탁탁탁 그 가격도 탁탁탁탁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귀에기면 귀걸이, 코에기면 코걸이 식의 그냥 분석이다. 어쨌든 그들 때문에 쫄딱 이제 코로나 때 쫄딱 말아먹은 사람도 엄청 많죠. 예, 폭락을 예측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이제 아직은 뭐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떠들어대지는 않아요. 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세 번째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보유 기업이다, 이런 거 아직 언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최종 이제 허가를 하고 승인을 받고 품목 이제 허가해 가지고 뭐 판매를 실제 이제 하고 뭐 매출이 이제 올라오는 거를 봐야지 그때 돼서야 움직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게 크게 떨어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거시경제에서 오는 그냥 단기간 어떤 조정이고,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아직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런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면서 아마 이제 견실한 어떤 개미들과 아닌,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의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희비가 엇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아마 좀 그런 장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가가 튈 때 매수하지 마라, 튀고 나서는 매수하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제 13,500원 여기 또 터치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또 매수해야 되느냐? 저는 매수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500원에서 그냥 매수해도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았고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할 이제 바이오 신발, 그게 뭐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 약을 보유한다 안 한다가
제약사에서는 굉장히 크다.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다른 파이프라인들의 연구개발이나 임상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수월입니다. 이 캐시카우가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 약이 뭐 얼마나 뭐 벌어들일지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요. 버는데 그게 뭐 1년에 뭐 100억을 벌어주냐 뭐 1000억을 벌어주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증을 안 해도 될 만큼 캐시카우가 그런 현금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유독 이제 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이제 뭐라 하죠? 다음에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 캐시카 역할을 하면서 뭔가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될 때는요, 이미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어느 정도의 많이 진행된 단계의 어떤 그 흐름을 보여줄 거야.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그래서 그 타이밍을 뭐 탁탁탁 찍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바이오는 회사 자기들도 몰라. 회사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이 아는 건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파이프라인 진행되는 거와 임상 진행 상황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뭐 적어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약이 승인되냐 안 되냐? 이 제약사에서 가장 큰 이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마지막에 실패했어도 그 전에 이미 뭐 임상 1상, 2상, 3상의 어떤 결과치의 그런 것 때문에 뭐 결과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대감에 막 먼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뭐다? 무조건 작전이에요. 그런 거는 절대로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거를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가를 막 끌어올리겠냐 이겁니다. 그럼 100% 작전이에요. 작전에 의해서 그렇게 뭔가 발표 전에 승인 여부 발표 전에 막 튀는 것은 100%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굉장히 건전하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작전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거품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품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차곡차곡 잘 올라가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3,500원, 제가, 지금 거시경기 자체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 뭐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슈, 근데 중간에 또 애매한 산타랠리 또 가능성이 제기되는 그런 기간, 그 이후에 내년 이제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시기가 된다. 굉장히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야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 오면은 우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 침체, 경제 위기냐 경기 침체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경기 침체는 제가 볼 때는 건전하게 우리 증시 상황을 좀 조정을 해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캐시가 제가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렴하게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종목을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바라보는 이 시선도 무조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뒤에 갈지 1년 뒤에 이제 좀 혁혁한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6개월일지 1년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거시경제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뭐래야죠 힘들게 만드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키우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거.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산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내가 보수적으로 가겠다면은 12,000원까지 보세요.
제가 과거 이제 요 10,000원에서 이제 뭐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오면 다다다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차트 상으로는 좀 10,000원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11,000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좀 더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은 13,500원과 1차, 여기서 1차 분할 매수, 2차는 12,000원, 여기서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도 되고, 좀 더 보수적인 것은 그냥 1차 13,500원 없이 12,000원에서 기다려야 된다. 근데 12,000원도 되겠다가 저번에 10,000원처럼 못 사고 또 주가가 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3,500원과 12,000원 요 이제 지지선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특히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 투자자예요. 장기 투자자지 뭐 단기적으로 이때 사고 나서 뭐 주가가 몇 주 내에 뭐 진짜 뭐 튀고 전고점을 뛰어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고점을 못 뛴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건 100% 지는 게임이에요.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된다. 방향성에 우리는 방향성을 보고 우리는 가는 거지. 시간에 제가 투자해라. 개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냥 뭘 해야지,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면 돈 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 몇 년 뒤에 뭐 주가가 3배가 뛰었지, 뭐 4배가 뛰었지, 10배가 뛰었을지 모르지만, 그걸 언제 파냐?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 그냥 꺼내 쓰시면 돼요, 그냥. 그때쯤 되면은 그냥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쓰시고, 또 뭐 쓰고 또 돈이 또 들어오면 또 조정, 또 그 가격 중에서도 이미 뭐 3배 올랐고 5배 올랐지만 또 거기서도 조정이 오면은 거기서 또 돈 쓰고 나서 또 남는 돈 있으면, 아니면 또 수입이 있으면, 또 여윳돈이 있으면 그냥 추가 매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영진이 부도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또 어떤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게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의가 아니라겠지 무조건. 하지만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 이건 고의적이다. 이거 일부러 거짓말했다. 잘못된 정보를 공시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과거 뭐 카카오나 DBI 때 뭐 김준기 회장이나 뭐 카카오텍 카카오텍이란다. 카카오의 경영진에 대해서 제가 과거 뭐 8만 몇천 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카카오 어떻게 됐어요?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 회사를 끌고 가야 되는, 이 방향타를 잡고 있는,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 사고방식,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이 회사를 올바르게 끌고 갈 것인가, 혁신을 줄 것인가,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한간에는 이런 개미들이 있어요. 주가 조작에 뭔가 협조하는 듯한 그런 경영진들이 있거든요.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슨 리튬 강산을 뭐 어찌 했니, 뭐.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그런 거 호재 뉴스를 탁탁 재료를 던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도박을 좋아하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지루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루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도박하러 가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석해드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진정 주식판에서 이기는 주식, 이것을 하는 법을 제가 몸소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벌써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아무도 저한테 칭찬해 주는 거 없거든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 진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신약 개발하거나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나 정말 바이오 기업들이 많아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바이오 기업 제가 방송에서 떠들어댄 적 없어요. 진짜 그 어마어마한 그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딱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딱 이 기업만 내가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간에 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해낸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뭐 계속 바이오 섹터에 손을 대실지 안 대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크게 이제 해서 이제는 와 바이오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이오 섹터를 앞으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실패하실 거예요. 대부분. 왜냐면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의 그 어떤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딱 이런 기업을 탁 찍어내 이런 기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셀트리온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처음에 추천드릴 때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똑같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없다. 제2의 셀트리온 그런 거 필요 없다. 첫 번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돼야 되는 거다. 셀트리온과의 확연한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신약입니다. 신약. 셀트리온 아직 신약 손을 못 대거든.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신약 후보 물질 그것만 해도 굉장한 돈과 그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고 진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후보 물질이 그 웬만한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근데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췌장암 신약, 항암 신약 지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미국에서의 그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각종 제도나 법안들이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또 바이오시밀러 최근에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것도 유럽에서는 완화하고 그것도 미국에서도 똑같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뭔가 그거를 좀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비용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들의 그런 이제 치료 어떤 용이성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법과 제도도 그렇게 가고 있고 제가 과거에도 우리나라 같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자원도 없고 뭐 진짜 사람밖에 없어 사람밖에 없는 우리 이 좁은 땅덩어리의 이 한국에서 고부가 가치 어떤 고부가 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군이 뭐다? 바이오예요. 반도체도 아니야. 반도체는 이미 이만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지. 실제 반도체라는 그 섹터는 굉장히 초기 비용,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도 그 기술 개발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돼. 근데 바이오는, 물론 바이오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 연구 개발하는 게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바이오시밀러는 물론 기존에 있던 거를 똑같이 만드는 복제약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항암 신약 이런 것들은 완전히 어나더 진짜 레벨입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췌장암 신약에 대해서 또 두드러진 결과물들이 나오면은 승인이 되기 전부터 이미 보일 것 어떤 그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언제 그걸 할 건데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싸게 매입을 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예고되어 있는 이렇게 뭔가 예고되어 있는 경기 침체는 실제로 안 올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히 전체적인 어떤 그 거시경제 어떤 플레이어들이 그런 부분에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안 돼, 사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의외로 지금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는다. 막 적극적으로 폭발적인 이런 걸로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금리 인하는 곧 경기 침체, 그리고 폭이 큰 금리 인하 아니면 빠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도 그만큼 빠르게 하락을 하고
혹은 폭이 크다면, 금리 인하 폭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아닌 경제 위기까지도 걱정을 할 만큼의 경제가 안 좋다. 이 실물 경제가 안 좋으면요, 주가는 금리 인하를 아무리 낮춰도 있지 않습니까? 실물 경기가 죽어버리면은 절대 주가는 안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해도 사람들이 손님이 안 와. 근데 그것을 내가 무슨 이자를 원래는 100만 원 내다가 이자를 90만 원 내고 80만 원 낸다 해가지고 그게 좋냐 이거지. 뭐든지 가져. 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의 어떤 지분의 그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돼, 기본적으로. 아니면 혹은 회사가 돈을 벌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자체 낮춘다는 것은 그냥 얘가 이자를 원래 100억씩 내다가 그냥 90억 낸다, 92억 낸다, 이런 차이예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그 회사에서 우리 이자 좀 깎아줘서 우리 살만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견제 때문에 지금 시중에 캐시가 많아도 이게 쉽사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내가 개미가 그걸 잡으려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개미의 가장 큰 무기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좋은 평단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듯이. 물론 또 코로나가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목별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종목만 봤을 때는 충분히 코로나처럼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해야지, 몇십 프로, 단기간에 50% 올랐다가, 또 다시 한번 20% 떨어졌다가, 또 5% 떨어졌다가, 또 10% 올랐다가, 이거를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컨트롤 하겠다, 요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개미들의 가장 취약점이에요.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부지런하게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는 것 밖에 없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다. 근데 폭풍우가 몰려올 것이다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 근데 폭풍우가 실제로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셀 수도 있고, 근데 경로가 바뀐 거야, 중간에. 실컷 대비해놨더만 태풍이 엉뚱한 경로로 빠져나간 거야. 그렇다고 엉뚱하게 빠져나갈 우리를 비껴갈 그 확률에 내가 대비를 안 해도 될까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경제 위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라. 그게 제가 계속 보수적인, 방어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 우리가 매수를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좀 저렴한 그 구간에서 우리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서 계속 보유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매수하는 우리가 자금은 여유 자금, 이것을 제가 방송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금세 내가 팔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거를. 그렇게 저는 주식을,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처음에 주식 초짜 때 그렇게 했어요. 이게 처음에 그때가, 진짜,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초짜들은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곤조가 아니라, 존버가 아니라, 로직이 있는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존버. 이것도 위험해요, 사실. 원래 실제, 우리가 코로나 장세 때는 그게 먹혔는데, 왜냐면 유동성이 미친 듯이 풀리니까 그게 먹혔어.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그러니까 여전히 거품은 있긴 있어요. 그건 거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그 거품이 언제 꺼지느냐, 급격하게 꺼지느냐, 서서히 꺼지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지,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품이 꺼지는 그 과정, 그게 침체나 조정이냐, 위기냐,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2,000원,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13,500원 혹은 12,000원 이렇게 분할해서 두 군데서 사거나 좀 더 보수적으로 가실 분들은 12,000원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나 말은 모르겠어요. 지금 13,500원에서 그냥 매수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근데 또 12,000원 됐어. 12,000원 또 사는 거야. 뭐 1차, 2차 처음부터 1차, 2차 나눠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3,500원 사버려. 왜?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차피 내가 팔아야 되는 그 금액대는요 어나더 레벨이라 이거는 그냥 주가가 지금은 여기가 이렇고 여기가 높아 보이고 이렇지만 나중에 되면은 이렇고 이렇게 지금 이런 거 지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올랐어. 이게 뭔 의미라 여기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500원 내려갔다가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우린 여기인데 나 여기 뭐 12만 원이다 지금 이게 우리가 이 500원 가지고 고민하고 이게 크게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근데 이 기간이 얼마 만에 될 건데 모르지 그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주식을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늘 이길 수 있게 제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고민하고 공유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통해서 이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나중에 되면은 뭐 몇 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또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몸소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수익이 얼마 났는지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다 공개할 거예요. 뒤에 이제 짧게 설명할 삼성 SDI, 리비안, 인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그냥 재미로 하세요. 없어져도 되는 수준의 돈을 가지고 그냥 강원랜드 놀러 갔다 생각하고 강원랜드에서 내가 뭐 놀면 오늘 30만원 가지고 재밌게 놀자 이러도 그만 따도 그만 몇 시 되면 딱 나가자 요렇게 뭔가 딱 해놓고 그냥 하는 그런 그냥 재미로 해야 되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본인이.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로직스는 따로 안 해요. 그러니까 파마랑 뭐 같이 흘러가요. 뭐 파마는 막 올라가는데 로직스는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예.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고 폭이 크냐 작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방향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로직스를 따로 안 해. 의미가 없으니까 파마에서 다 얘기했는데 뭐 굳이 또 로직스를 또 따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뭐 분석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같이 갑니다. 그렇게 아세요.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여기서 이제 분석 마치고 다음 삼성 SDI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배터리 쪽이 다시 이제 조명을 좀 받으면서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제가 얼마에 샀는지 여러분들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수익권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상관없어요. 지금 수익권이다 팔 것 없어요. 제가 뭐 막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이게 우량주라고 해가지고 뭐 10% 20%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우량주라도 저는 그거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충분히 삼성 SDI에 대한 제가 그 구매 로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좀 우리가 블랙 먼데이니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뭐 하면서 위기 같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뭐 방어진지를 25만 5천 원에 구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근처도 안 왔죠. 뭐 29만 얼마인가 뭐 하여튼 20만 원 후반대까지인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금액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25만 20만 원대 이거 다시 오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또 주식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뭔가 상승을 또 보다가도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어디까지 오느냐 근데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조정받을 때 드는 기분이 뭐예요? 더 떨어질까봐.
그거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니까 충분히 내 말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과거부터 제가 삼성 SDI 제가 이때 다시 설명드리면 이 30만 원 후반 40만 원대 제가 40만 원대 그때 제가 이 삼성 SDI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제가 얼마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30만 원 초반 초중반에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에 샀어? 33만 원인가 34만 원인가 샀어요. 이때 진입을 했다 이거지. 진입을 한번 사고 말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 내가 30 초반이나 중반 요 안에는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35 언더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실제 그때가 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30 초반까지도 가고 30만 원 언더까지도 떨어졌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럼 또 추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처음에 분석한 대로 자신의 분석을 믿고 딱 분석한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초반에 진입을 할 때 내가 새로운 종목에 초반에 진입을 할 때 몰빵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몰빵. 언제나 몰빵은 하면 안 돼. 장기 투자 시간이 개미에게 가장 큰 무기다. 여윳돈 가지고 하면은 이 개미를 이길 수가 없어. 누구든지. 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다? 종목 선정. 두 번째, 주가가 적정 주가인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진입을 얼마에 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입 자기가 말한 그 진입 그 가격이 오면은 실제로 오잖아. 안 사.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나중에 팔 때도 마찬가지. 주가가 막 올라. 더 오를 것 같아. 안 파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꾸 모든 것을 감으로 대충대충 얼렁뚱땅 분위기에 휩싸여서 주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이제 배터리 약간 화재 그러면서 배터리가 다 싸잡혀서 조금 위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좀 중국의 어떤 그 배터리 화재다. 그러면서 다시 좀 한국의 배터리들이 좀 조명받는 특히 제가 삼성 SDI 또 LGsol루션 얘네들 대기업이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삼성 SDI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전고체 배터리에 가장 상용화에 지금 가까이 가 있는 기업이 삼성 SDI다. 거기에서 뭔가 저는 쾌거를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뒤에 이제 리비안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전기차의 미래, 내가 생각하는 그 전기차의 미래 그걸 꿈꾸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동부하이텍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부하이텍 제가 진짜 4,000원 언더 3,000 몇백 원에도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8,000원에 처음에 진입을 하고 3,000원대까지 제가 매입을 꾸준하게 추가 매입을 해서 평단이 4,000원대였습니다. 그게 최고 코로나 때 얼마나까지 올라갔냐? 8만원까지인가 올라갔어. 8만원대인가? 그때 제가 살 때 뭐라 꿈꿨냐? 이제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막 하는 자동차도 내가 주차장에서 막 불러내고 집안의 모든 기기를 휴대폰으로 다 조정하고 원격으로 다 조정하고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할 거다. 그리고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장화 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 혼자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때는 사물 인터넷이고 이런 단어도 없었어. IoT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 어떤 세계.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삼성 SDI 주가는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내려왔었고, 그래서 그런 미래를 보고 장기 투자로 들어간 거니까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도 되냐? 사도 됩니다. 예, 내부 33만원, 34만원이면 지금 얼마입니까? 37만원, 뭔 차이인데? 10%? 의미 있습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 자꾸 푼돈에 팔까 말까. 이거는 진짜 주식하는 사람이 자세가 안 됐어. 그렇다고 너무 도박성 있게 사나이는 어쩌고저쩌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 이상한 말들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존버하는 것도 문제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의 분석의 정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언제까지 저 같은 이런 유튜버, 아니면 또 다른 듣보잡 유튜버, 뭐 이상한 무슨 애널리스트, 증권사, 이런 애들 씨부리는 거 듣고 투자하실 거예요. 그럼 망해요, 분명히. 자신만의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인텔입니다. 자, 인텔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인텔 차트인데, 자, 오늘 뭐 미국장은 휴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장기 투자자들은 뭐 매일매일 무슨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오르면 오르는갑다, 내리면 내리는갑다, 뭐 이렇게 하지. 똑같아요. 뭐, 인텔도 지금 이번에, 그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뭐, 검토, 이걸 뭐 철수시킬 거냐, 뭐 매각을 할 거냐, 뭐 어쩔 거냐, 또 분리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서, 기존 어떤 인텔의 어떤 재무구조의 건전성, 그 지출의 어떤 효율,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긍정적인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거의 10% 가까이 뛰었어요. 그냥 뭐,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투자가 들어갔다 하면은, 뭐 오르고 자시고, 뭐 물론 16달러 제가 17달러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미 뭐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예. 17달러 오면은 더 살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건 아니에요. 많이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수익 나도 뭐 얼마 안 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보수적으로 인텔을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금 겪고 있는 인텔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인텔의 주가를 요 꼬라지로 만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뛰었지만, 뛰었어도 이건 일시적인 것 뿐이고, 계속 또 뒤에는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장기 투자가 수반이 돼야 된다. 이 종목은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과거 제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뭐 주가 떡락을 할 때 그때 샀지만은 좀 제가 물론 3배인가 예, 2배인가 3배를 먹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멍청한 짓이었죠. 뭐 5배고 6배고 먹을 수 있는 건데, 예, 2~3배만 먹고 나왔으니까 멍청한,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은 제가 잘했던 거는 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단기간에 절대 끝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요 또 무엇이, 폭등한 거 보고, 야, 더 가는 거 아니야? 뭐 더 갈 수도 있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튀고 나서 사지 않고 언제 다시 조정을 받는다든지 주가가 더 튈 수 있으면 더 튀었다가 할 수 있지만 이 지금 요 폭락하는 요 갭 있지 않습니까? 요거 뚫어내는 데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후회하면서 막 추격 매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식은 뭐다?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 떨어지기만 하면 무조건 사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이게 저평가 구간이냐, 과도하냐, 과도 하락이냐,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인텔은 분명히 장기 투자해 가지고는 분명히 납니다. 내 생각에는 납니다. 절대 이 반도체 이런 기술 기업 이런 섹터 이런 반도체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은 잘하는 놈이 하루아침에 뭐 그게 안 돼요. 절대로. 그렇다고 못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잘 될 수도 없는 섹터예요. 그게 분명히 인텔이라는 기업의 저력이 있습니다. 예, 그건 앞서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반복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주가가 튀고 나서는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정 받으면은 적당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과거 이제 블랙 먼데이 이때 요 경계 위기 때는 16달러, 17달러 얘기했는데 18달러 때까지만 떨어지고 더 추가 안 떨어졌죠. 아무튼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안 떨어진 거 어차피라. 안 떨어졌으니까 다시 16달러, 17달러 올 때까지 난 절대 안 살 거야. 조금 유연함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텔이라는 기업 자체가 뭔가 뭐 지금 엄청나게 좋다 이게 아니라 주가가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테슬라 과거에 사지 않는 이유가 뭐랬어요? 테슬라는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엄청난 개거품이다. 300 몇십 달러일 때 제가 80에서 100달러 떨어진다니까 이 뭔 개소리냐 이렇게 다들 하셨어요. 100달러 찍었잖아. 100달러 언더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100점 몇 달러인가 101달러인가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 그래도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 없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아무튼 인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조정을 줄 때 매수하는 것이 좋다. 주가 지금은 10% 뛰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자, 리비안. 지금은 이제 뭐 전기차 섹터들이 지금 뭐 보존을 연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 그게 뭔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뭔가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에 뭔가 제가 그때 과거 말씀드렸다시피 이 갭 상승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쉽게 안 뚫릴 거다. 충분히 지지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저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 지금 요 갭 상승했던 요 부분을 아래쪽으로는 쉽사리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바로 튀어 올라온다. 충분히 저는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것 같고, 내년에 경기 침체 상반기에 온다고 했지만,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미국 대선 전후로 해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지.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지만, 그 조정을 다 같이 받을 때는 다 같이 받더라도, 다시 뭔가, 상승 전환, 선반영하는 거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실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미 6개월 전에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고 충분히 뭔가 거품을 뺀 종목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갈 수 있다. 왜냐면 그만큼 이미 금리 인하의 어떤 속도나 강도가 좀 세질 거란 얘기지. 눈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이미 경기 침체가 일어났어. 금리 인하를 했는데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야. 더 세게 일어나.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거,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 그때 그 시점에 내가 금리 인하를 뭐 할 거다 하는 거 하고 이미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어.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금리 인하의 속도와 강도는 빨라질 수 있는 거야, 내년에. 근데 이렇게 이미 조금 빠르게 경기 침체의 어떤 조정을, 그런 것들을, 불확실성을 빨리빨리 이걸 좀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는 상승 전환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종가가 이제 저번 주 종가가 14.13달러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는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인 금액이다. 싸다.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꺼놨던 여기 15, 구간이 아마 15.3인가 15.4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 라인인데, 요 언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요 15달러와 요 밑에 받쳐주고 있는 요 금액이 13.6이었나, 뭐 4였나, 하여튼 그런데 요 사이의 금액은 저평가 구간이고, 추가적으로 요 매물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은 금액이다. 요럴 때 꼭 매수하세요. 나중에 그 주가 튀고 나서 그때 살 걸 이러지 말고, 제가 늘 종목
영상마다, 분석 영상마다 주식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다. 그럴 가치가 있는 종목, 그럴 가치가 있는 주가 수준에서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마세요. 전기차의 미래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반드시 온다. 근데 전기차 업체라고 아무나 투자하면 안 된다. 살아남을 기업, 잘 될 기업. 테슬라는 이미 잘 된 기업이고 완료형이고 얘는 싹수가 좋다 이거지. 그냥 얘는 앞으로 잘 될 기업이에요. 그게 테슬라와 리비안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누가 봐도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큰 회사고 좋은 회사고 뭐 알지. 하지만 주가가 매력적이냐를 우리는 투자자로서 그걸 봐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월요일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들은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그 룰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주식은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다. 주가가 튀고 나서 사는 게 아니다.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다. 떨어질 때, 조정받을 때, 충분히 조정받았다. 그때 사는 거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경기 침체 오는데, 니 경기 침체 온다면서. 맞아요. 온다 했어요. 하지만 그게 무서워서 팔면 안 돼요. 주식은 모아 나가야 돼. 모아 나가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분할 매도를 하든지 한 번에 매도하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정말 이 부분은 100번 얘기해도 정말 한 분이라도 구독자가 늘어나고 한 분이라도 좋아요를 해주고 한 분이라도 격려를 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아무튼 월요일병에서 빨리 벗어나셔가지고 새로운 한 주 좀 활기차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요일날 또 사는 이야기라는 카테고리 또 세부 내용을 또 가지고 또 수요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